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제가요 요즘 그 챗GPT에 푹 빠져가지고 그 재미에 정말 개인 비서처럼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달라고 하고, 필요한 자료면은 막 논문 수준의 자료를 지시하고, 가끔은 엉뚱한 질문을 해서 좀 허접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실험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 건강을 챙기시는 분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노미아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박사님은 GPT 앱 까셨어요? 네. 어떠세요? 저는 이런저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보기는 하는데, 저는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아니, 어느 때는 정말 이상한 답변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제가 시비를 걸면 거기에 우아하게 본인은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우아하게 당신의 의견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더 얄밉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물어봤죠. 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작품들 중에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는 몇 편이고 소설은 몇 편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도 뭐라고 대답할까 역시 허접한 대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불가능하나 국제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로맨스로 장르가 분류된 게 한 10만 편 정도 되고, 뭐 그 부주제로 한 건 더 많겠죠. 그리고 소설은 고전에서 현대까지 수십만 편, 수백만 편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 주요 문학의 70% 이상이 사랑의 감정이나 서사를 다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감정이 있다면 화가 났겠죠. 아, 내가 왜 이런 대답밖에 못하지? 그런데 감정이 풍부한 인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년 부부의 사랑, 갈등,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어느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함께 살았지만 같은 삶을 살진 않았다. 네. 이 부부간의 갈등을 이렇게 적확하게 표현한 명대사가 있을까요? 네, 박사님,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왜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질문을 받기 전에 네. 제일 먼저,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요? 우리는 결혼을 해서 뭐를 원하셨던 것 같으세요? 아, 이 첫 단추를 또 잘 얘기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안정적인 삶? 지금의 그 중년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때가 돼서 그냥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옆에서 하니까. 하라니까. 예. 예.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그냥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조금 미뤄두고,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뭘까? 참 애매하지 않나요? 자, 사랑은 뭔 것 같으세요? 아, 나를 살아있게 하는 비타민? 에너지?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 심리학자인 그 우리 최포먼 박사가 그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 5가지,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다. 아, 그래서 특별한 맞아. 것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맞아. 것들. 맨날 내 꿈꿔 하면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은 그냥 같이 있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로써 하는 그 사람의 인정. 당신이 최고야. 맞아. 역시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하는 욕구가 있죠. 고마워. 역시 당신은 우리 엄마, 애들 엄마로서 최고야. 뭐 이런 어떤 인정들. 당신 왜 이렇게 이뻐?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소중하게 사랑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뭐 여보 당신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서 뭐 쓰레기 봉투도 버려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어떤 봉사, 조력자. 예, 봉사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분도 계시고. 그럼 머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선물.
선물.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것은 어떤 물질주의나 선물이 아니라 전 물질이 좋은데요. 네. 어떤 꽃 한 송이를 갖다 주거나 네. 아니면 조그만 생일 선물을 해준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 그러니까 상징이죠. 사랑이라는 근데 어떤 시간이 의미. 지나면 네. 그 아깝게 그걸 왜 돈 주고 사왔어? 차라리 현금으로 줘.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접촉, 스킨십.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뭔가 쓰담쓰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손을 꼭 잡고 걸어준다든지 또 이제 결혼 관계에서는 친밀한 어떤 성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아.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데 만약에 나는 상대 배우자하고 친밀감, 이 접촉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상대방은 마음이 중요하다. 말이 필요한 사람이 맞아요. 있어요. 만약에 손을 잡아서 나의 어떤 온기를 전하고 싶은데 아우 피곤해 여보, 아우 귀찮아 상처를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 대화부터 해요. 네, 이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긴 했지만 서로가 원하는 사랑,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달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속도 좀 찔려요. 근데 이런 그 사랑의 조건 5가지가 중년이 되면서 네. 점점 퇴색하든지 없어지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근데 평생 내가 이 인간이랑 살아야 돼? 라고 그 회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론도 있고 뭐 황혼이혼도 있고 한데 보면 이제 영화를 또 예를 들면 영화가 어쨌든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작품들이니까 제가 그 유튜브 채널로도 영화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네트 베닝과 빌라이가 주연한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굉장히 우아했지만 부부간의 갈등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의 작품인데 거기서도 결혼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아내는 뭔가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시인이고 또 시를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감성적이고. 근데 남편은 역사 선생님인데 과묵해요. 그러니까 뭐하러 일일이 다 저걸 대화로 풀어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점 줄면서 일상적인 대화만 하는 거죠. 오늘 성당 갔다 와서 어땠어? 뭐 이런, 그냥 그랬어. 뭐 이렇게 되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빌라이가 자기 제자의 엄마랑 외도를 했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됐고 너무 황당한 거죠. 평생 우리는 부부라고 살았고 저 남자가 나를 떠나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됐고 버려진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서도 보면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어느 순간 이혼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전에 결혼을 하면서 쭉 과정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서로 간에 결혼을 통해서 원했던 것들이 달랐고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에게서 소통하고자 했던 방식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른 것보다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아니면 난 이럴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난 성격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어떤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남편은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회피를 하는 닫아버리면 단절을 하는 형태가 있고요.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난하고 당신은 그래서 문제야 라고 비난하는 어떤 소통의 유형도 있고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의견을 끌어가려고 계속 설득하는 거. 그건 그래서 안 되지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냐 하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설득의 유형들도 좀 있고요. 기승전 나. 이제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맥혀지면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부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 둘은 서로 간에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혼이라는 거로 나왔겠죠. 근데 박사님. 솔직히 저도 이제 뭐 혈액형으로 따지면 O형이고 외향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마음에 쌓여두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자 주의예요. 무슨 얘기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런데 정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내를 속여요. 그리고 가정을
파탄 낸다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성격에 문제가 있지만 당신은 도의적이고 어쨌든 그 한 가정의 가장이고 자녀를 둔 아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로는 애인이든 남편이든 배우자한테 이야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야, 너 무슨 문제가 있냐?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얘기하자는 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라. 아. 엄마의 훌륭한 이야기를 네가 좀 들어라. 여보, 당신 이 나의 어디 불편한 이야기를 나의 당신이 쌓인 좀 얘기를 좀 당신이 들어줘. 들어라. 라는 이야기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지 대화를 하자는 얘기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대화의 기법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누가 비난받거나 설득당하거나 충고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대화를 하는 데는 저는 듣는 것이 깊이 듣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깊이 듣자. 깊이 듣자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언어적으로 표현된 내용도 들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 하고 싶었던 그 민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묵한 사람도 사실은 그거를 좀 이렇게 장애다 생각하고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몇 마디 좀 더 해줘야지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한 거 아닐까요? 과묵함이라는 거는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했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 다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나의 상태를 알리고 싶은 욕구는 있거든요. 그것을 짧게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겠다는 게 과묵한 거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할 때면 이 과묵한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기술적인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요. 저는 아네트 베닝 편을 들고 지금 박사님은 그 빌라의 편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작품 네. 스토리 오브 어스라고 잭 니콜슨이랑 미셸 파이퍼 잭 니콜슨이 아니라 브루스 윌리스 네네. 네, 두 사람도 이제 그 비슷한 환경이에요. 네. 남편은 소설가고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주의자고 자유주의자고 아내는 이제 직업상 또 이렇게 철두철미한 그 직업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고 그래서 또 이런 갈등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이냐 아니면 뭐 과묵하냐 아니면 또 뭐 이게 자유주의자냐 완벽주의자냐 어느 부부든 정말 이렇게 찰떡궁합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네. 그렇다면 박사님도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면 자가치료를 또 하시나요? 네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갈등이 생기면 내가 대인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안 되는데요. 그건 자랑인데요. 거기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엑셀 부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반대, 엑셀. 뭐든지 엑셀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반반, 50대 50, 양육, 가사, 경제적인 거 반, 그걸 쫙 기록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혼해서 저는 제일 필요한 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면들이 내가 존중하겠구나 라는 어떤 끌림이 있고 그것들을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를 죽인다기보다도 상대방을 온전하게 인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여쭤봐요. 본인은 남편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만나서 정말 고생했다. 라든지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개인주의냐, 이기주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잠깐만. 네. 전에 네,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놓고 왜 그 저 단어 알아맞추기 그거 했는데 할머니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남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1초도 안 쉬고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정 표현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는 참 힘들어요. 어느 순간엔 존중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 기분이든 뭐 내 상황에 따라서 그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사람한테 실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그 분한테 또 다른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남편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왼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는데 그 남편은 나를 천사라고 쳐다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는 분명히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왼수로 생각했으면 저 사람도 나를 왼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요 생각합니다. 시점에서 제가 짚고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임상을 20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야, 내가 아무리 부부 상담가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부부는 지속하라고 말하기가 진짜 힘들다. 네. 그래서 이혼을 권유한 경우도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거는 뭐 아주 규칙 사유가 분명한 거고 예. 그거 말고 요즘은 이혼도 이제 세대마다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한다든지 고부 갈등. 그렇죠. 시월드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뭐 남편의 외도라든지 그렇죠. 바람 이것 때문에 한다든지 IMF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또 IMF 때는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뭐 서로 남편이 보증을 서가지고 뭐. 근데 요즘에 이혼의 트렌드는 뭐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예요. 그것이 남편이 어떤 특별한 아니면 아내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있는 것이 나한테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는 이혼을 하시거든요.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같이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한 가정을 이렇게 깨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 내가 계속 불안해지고 내가 우울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혼을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한 다음에는 후회하지 말라. 네네. 여기까지 하시겠죠? 네네. 예.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겠죠. 저희가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부부간의 갈등 요인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 헤어지거나 뭐 하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별이든 뭐든 또 혼자가 된 그쵸. 타에 의해서 혼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의에 의해서도 그럴 거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걸 극복하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유지해라.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밥도 그냥 대강 먹거나 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일상의 어떤 루틴을 갖는 것이 나의 신체적인 건강과 마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는 고립되지 마라.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공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학습 모임이라든지 뭔가 취미 활동 아니면 봉사 활동을 통해서든지 맞아요. 지역과 아니면 타인과의 어떤 소통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립되지 말아라.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그 접촉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저희도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장수 국가, 장수 마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블루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가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네. 항상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그게 부부간이든 이웃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신체를 자꾸 움직여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공부를 해요, 서로. 이 작은 거래도 무슨 뭐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배우려고 하는 그 세 가지 공통점 때문에 장수나라, 장수 그 마을이 그렇게 화제가 됐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장수촌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국의 독특한 장수의 비결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한국? 네. 마을회관? 비슷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진입로 쪽에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큰 정자나무 그렇죠. 아래서 정자가 네. 있어서 네. 이야기를 네. 나누시고 먹을 것도 서로 예. 나눠 먹고. 그게 하나의 우리 장수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간에 이야기도 하고 수박도 나눠 먹고 맞아요. 너 어떻게 지냈냐? 그리고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경도 좀 하고 그것이 요즘의 도시에서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노인대학. 그래서
소통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게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나누는 상대가 네. 정말 편안한가도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그쵸. 예, 네. 그 뭐 오은영 박사나 이호선 상담가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누구냐? 편안한 사람. 박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저요? 네. 저희 남편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잘생긴 외모 때문에 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외모는 어른들 얘기로 한 3개월이면 다 없어져.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어느 순간에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보이지 않나요? 또 이렇게 모범 답안을 얘기하시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접촉입니다. 접촉이 없는 부부는 감정적 괴혈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서로 안쓰러워하고 이렇게 좀 처연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접촉, 이 작은 손이라도 좀 이렇게 맞잡는 이런 접촉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공감이 되셨나요? 앞으로 두 가지 주제 말고도 이제 앞으로 우리 마음 건강 챙길 일이 있으면 좀 자주 나와 주셔서 이런 그 피부에 팍팍 와닿는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네, 요건 없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